굵직굵직한 거 먼저 좀 보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 화학에서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결합인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온결합이 뭔지 그리고 공유결합이 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네, 그걸 시작하기 앞서서 1번에서 뭘 먼저 말하고 있냐면 그 모든 화학결합은 공통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는데 공통적 성질을 좀 먼저 파악하는 실험을 좀 볼 거예요. 실험을 하나 먼저 보여주면은 바로 물의 전기분해 실험인데요. 자, 이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암기법과 함께 알려줄 거니까 오늘 잘 들어주면 좋겠고 자, 물의 전기분해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실험이야.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입니다. 자, 먼저 이거 의미부터 얘기해 줄게. 자, 이제부터 물분해 실험을 할 건데 라부아지에의 물분해 실험을 왜 얘기하냐? 라부아지에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물이 원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물로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던 학자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탈레스라는 학자인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물로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학자가 우리는 알고 있는 학자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인데 무슨 물 가지고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냐? 말도 안 된다. 불도 있고 흙도 있고 공기도 있다.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 틀렸죠? 다 틀렸어. 원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뭐 수소, 산소 이런 게 원소잖아. 근데 탈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합치면 걔네들이 차지했던 시간이 3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려 300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했던 생각이보다 물은 빠지지 않고 다 원소였던 거야. 물은 빠지지 않았던 거야. 근데 3000년 동안 원소라고 믿고 있던 그 물을 뭐 해버린 거야? 분해해버린 겁니다. 자, 실험 장치를 보면은 물을 주철관에다가 부어요. 주철관은 철입니다. 철. 자, 물을 붓고서 끓입니다. 이 벽화로에다가 이제 끓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물이 끓면 수증기가 나오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모인 기체가 수증기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라부아제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앉아보세요. 모아놓고 이 실험을 보여준 거야. 여기 나온 자 실험이다. 자, 실험을 끝내고 나서 나온 기체를 갖다가 불을 갖다 붙여본 거야. 수증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 치 하고 꺼질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온 기체에다가 불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뭐가 나온 거야? 수소가 나온 겁니다. 물 속에 수소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물은 수소로 되어 있는 건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수소와 산소의 조합이잖아. 그럼 산소 어디 간 거야? 산소 이리 나오진 않았잖아. 산소는 이 주철관에 달라붙은 겁니다. 달라붙은 주철관을 어떻게 증명했을까? 실험하기 전에 주철관의 질량을 재고 실험을 시작해요.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물 다 빼고 공기 다 뺀 다음에 다시 주철관의 질량을 재. 질량이 증가했는 거야. 주철관에 뭔가가 달라붙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게 나중에 산소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려주는 건데요. 어쨌든 물은 분해가 되어서 수소하고 어떤 또 다른 기체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자, 물을 최초로 분해한 실험입니다. 3000년 동안 물이 원소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되게 역사적인 실험이에요. 그래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줄만 좀 그어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밑줄에다가 왼쪽 밑에 물은 원소가 아님을 이건가요? 물은 원소가 아니며 이거네요. 물은 그래서 뭐다? 원소가 아니다가 중요한 거죠.
물은 원소가 아니다를 증명한 실험이다라는 겁니다. 물은 원소가 아니다를 증명한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 의미만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수소가 나오고 어디에서 산소가 나오는지 정도 위치만 좀 파악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좀 보도록 합시다. 물을 전기분해하려면, 자, 이게 전기분해 실험 장치인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먼저 넣어줍니다. 체크합니다. 그 전해질이 바로, 요거, 황산나트륨이야. 이게 전해질이에요. 전기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라고 넣어주는 물질 황산나트륨입니다. 그래서 황산나트륨을 녹인 증류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황산나트륨을 녹인 증류수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기를 빠지지직 걸면, 자, 중딩 때까지 버전입니다. 첫 번째,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기체를 먼저 암기해야 하죠. 플러스 극이 산소입니다. 마이너스 극이 수소예요. 암기법은 산불, 수마로 암기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오른쪽에 산불이 나요. 산불. 산불. 근데 왼쪽에는 물난리가 났어요. 또 길 양쪽으로 산불, 물난리. 물난리가 난 걸 옛날에 못 들어봤을지도 몰라. 물마귀,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라는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문학적 하나? 안 하나? 자, 수마라는 표현이 물마귀란 뜻이고, 이게 수마를 암기하는 거야. 자, 산불과 수마로 암기할 거예요. 산불, 수마. 자, 이렇게 산소가 플러스, 수소가 마이너스라는 걸 암기하는 거, 암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소가 1부피 생겨날 때, 2부피 생겨날 때 산소가 1부피가 생겨나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20ml가 생성될 때 산소는 10ml가 생성이 됩니다. 항상 이게 2대1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2대1로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암기할 거냐? 그냥 H2로 암기하면 돼요. 물은 H2니까 수소 둘, 산소 하나로 되어 있잖아. 2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불 수마라는 요거하고 H2O만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서 물의 전기분해를 이용한 요 실험 장치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에 50% 이상은 요것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본다면 이것까지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전극입니다. 전극. 두 번째는 전자의 이동. 간단한 건데, 전극은 플러스 극이라는 전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라는 전극이 있어요. 봐봐, 내가 마이너스 극이야. 이 건전지를 연결해서 마이너스 극은 뭐냐면 마이너스 전극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전자가 남아도는 부분이야. 전자를 막 뿌리는 곳이야. 이게 마이너스 극이야. 반대로 플러스 극은 어떨까? 전자를 가져가는 놈입니다. 그게 전극의 특징이야.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전자를 뿌리는 녀석, 전자를 가져가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의 구조까지 좀 알아야 되는데, 1번 전극은 이게 다야. 전극의 특징은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어가고 싶어하는 놈이고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주고 싶어하는 녀석이다 라고 먼저 인식을 해주고, 일단 전자의 이동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먼저 물 분자의 구조 먼저 볼게요. 물 분자는 산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연결된 거 알고 있나요?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유결합을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배울 거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요 전자쌍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공유전자쌍. 이 공유전자쌍은 하나는 수소 거고 하나는 산소 거야. 그죠?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자쌍은 공평하게 가운데 딱 놔둬야 정상이잖아. 네 것도 내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 산소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서 저 전자쌍을 가운데 두지 않고 자기 쪽으로 끌어갑니다. 살짝 자기 쪽으로 이 전자쌍을 끌어가라. 오이씨, 좀 내놔! 갖고 와! 이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는 이름으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서 이 산소가 전자쌍을 좀 자기 쪽으로 살짝 끌어갑니다. 완전 뜯어가는 건 아니고 살짝 끌어가게 돼요. 그러면 산소가 아주 약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물 분자가 뭘 띈다? 전기를 띠게 된다. 살짝. 자기 몸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가지고 있는 전기를 살짝 띠게 돼요. 이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극의 성질을 띈다. 극성 상태가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띤 물질, 염화나트륨 같은 전기를 띤 물질들을 잘 녹이게 돼요. 잘 녹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누구다? 전자를 더 잘 끌어가는 놈이 누구다? 산소가 전자를 잘 끌어간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놓치는 놈이 누구다? 수소가 전자를 놓치고 전자를 뺏긴다는 겁니다. 수소가. 이래. 그 관계가 여기 전극에 딱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게요. 자, 먼저 전자를 뺏어가는 놈부터 볼까요? 플러스 극. 플러스 극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자, 이제 플러스 극에 물들이 막 모여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물들이 모여있을 거야. 물들이 모여있어. 자, 플러스 극을 이렇게 딱 건 거야. 자, 물이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극을 딱 집어넣은 거야. 현재 상황이야. 플러스 극을 딱 집어넣으면 이 플러스 극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자를 뺏어가는 거잖아. 그럼 물 분자 중에서 누가 전자를 뺏긴다? 산소와 수소 중에 수소가 전자를 뺏기겠죠. 산소는 쉽게 안 뺏겨. 산소는 전자를 끌어가는 힘이 강하니까, 수소보다 강하니까. 자, 이런 거야. 물 분자가 플러스 극하고 딱 만났어. 어떻게 제가 전자 달래? 물 분자에서 상의를 하는 거야. 누가 전자 줄 거야? 네가 줘야지. 장난해? 수소한테 전자를 주라고 합니다. 이래. 산소는 전자를 잘 가져가는 힘 있는 놈이니까 수소가 전자를 뺏겨.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H2O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전자를 뺏깁니다. 누가? 수소가 전자를 뺏기죠. 수소가 전자를 뺏기면 H 플러스 상태로 뺏기는 거야. 전자 뺏긴 거야. 근데 수소가 두 마리 있죠. H 플러스가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플러스한테 뺏긴 걸 상상하세요. 산소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산소 원자 혼자서는 자연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서 산소 원자가 두 개가 형성이 되어야 돼. 그래서 물 분자가 두 분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산소 두 개가 만들어서 산소 원자 두 개가 합쳐서 산소 분자 형태로 산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몇 마리가 전자를 잃어버려? 4개가 전자를 잃어버리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4개의 수소 이온이 형성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내놓은 전자가 몇 개다? 4개의 전자를 내놓죠. 그 4개의 전자 내놓은 거를 4 일렉트릭 이렇게 표현합니다. 4개의 전자를 내놨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4개를 내놨어.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나오는 거야. 산불! 산불. 그래서 산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전자의 이동, 이거 3번 얘기했고, 이 이동 얘기할게요. 플러스가 전자 4개를 뜯어갔죠.
그럼 뜯어가서 마이너스 크기에서 전자 몇 개를 공급해야 되는 거냐? 정확히 4개를 공급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뜯어간 전자의 개수와 공급한 전자의 수가 완벽하게 같아야 돼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순환돼야 되는 거야. 그게 전자 이동이야. 가져간 개수와 공급한 개수가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는 게 전자의 이동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 원리로 마이너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 4개가 공급될 거 아니야. 그 전자 4개를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할 거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극, 이제 마이너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에 물 분자가 붙어 있어. 전자 4개를 주겠대. 누가 가져갈까요? 산소와 수소 중에. 산소가 가져가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를 공급받는데 물 분자가 전자 4개를 공급을 받는데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서 보실게요. 산소가 전자를 가져가는데 산소가 양심은 좀 있어. 산소 양심이 있어서 수소 하나를 데리고, 잘 들어. 수소 하나를 데리고 OH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산소 하나가 수소 하나를 데리고 일로 와. 같이 전자 받자. 그죠? 그래서 좀 착한 애 같아. 그래서 같이 전자 하나를 받아요. 전자 4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4개의 전자를 받으려면 4개의 OH-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산소 원자 4개가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4가, 그래서 4개의 물 분자가 반응한다고 써있는 겁니다. 아구 졸려! 벌써 4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전자 4개를 공급받아서 OH-4분자를, 이온 4개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 원자 4개 보이죠? 여기 수소 원자가 몇 개죠? 총 8개죠. 나머지 수소 원자 4개가 이렇게 남아돌겠네요. 맞죠? 이게 H2라는 형태로 두 분자가 발생이 되면 딱 H 원자 4개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수마죠. 수마. 수소 기체 2부피가 발생될 때 산소 기체 몇 부피? 1부피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2대 1로 발생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야. 각 극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실험을 왜 한 거냐? 도대체 왜 한 거냐?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공유결합 물질에 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전자가 들락날락하고 있죠. 공유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이 포인트입니다. 책에. 그래서 물분해 실험의 마지막이 뭐야? 이거야.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네?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전자가 들락날락하면서 공유결합을 깨기도 하고 공유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이 성분 원소 사이에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실험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 중등 과정에서 했던 암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전자가 이동하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서 몇 개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걸 그냥 외우기보다는 선생님 말한 대로 각 극의 특징들, 그리고 물 분자의 특징, 누가 전자를 잘 끌어간지 이런 이야기 형태로 좀 기억을 하면 이게 잘 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이온 결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온 결합. 방금은 공유 결합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이온 결합 볼 텐데, 자, 이온 결합 물질은 항상 우리가 예를 드는 물질이 염화 나트륨을 항상 예를 들죠. NaCl. 자, NaCl은 Na+라는 이온과 Cl-라는 이온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땅 달라붙어 있는 녀석인데, 또 다른 Cl-가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 얘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여기다가 붙여버립니다.
붙여 핸즈. 그 다음에 또 다른 나트륨 플러스가 지나가면 여기다가 딱 또 붙여요.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계속 붙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확장시켜나 붙여나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계속 땅땅땅땅땅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인데요. 자, 저렇게 이온 결합이 이루어져서 고체 상태가 된 이 녀석을 좀 확인해 볼게. 자, 안녕. 자, 이걸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정.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의 결정을 이루고 있다. 이온 결정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온 결정. 자, 여기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극을 걸어놨어. 전극을 걸어놨어. 이 전극을 딱 걸면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합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여야 전기가 통하거든요. 움직여야. 근데 이거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가 없어. 얘는 전기를 띤 입자는 맞아. 그치? 전기 하나하나 전기를 띠고 있긴 하잖아.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떤 상태일 때는? 고체 상태일 때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이것을 온도를 계속 가열을 해서 액체 상태로 녹여요. 문제 물어봐야지. 지은아! 저 소금을 지금부터 녹일 거야, 액체. 몇 도 정도로 올리면 녹을 거야? 업다운으로 맞춰. 몇 도 정도 가열하면 녹을까? 액체로. 불러와. 100도? 몇 도? 150도. 200. 정답. 800도. 잘 맞췄네. 찍은 거 아니지? 알고 있었죠. 알았어. 800도. 800도까지 올려야 소금을 액체로 녹일 수 있다는 거야. 집에서 실험합니다.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요. 8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여러분, 그 토치 알아? 토치? 걔가 이제 올릴 수 있는데, 걔로 이제 철판 같은 데다가 토치로 막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집이 800도까지 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면, 집 전체가 분위기가 장난 아닐 거예요. 상상하세요. 아무튼 그래요. 800도 쉽지 않은 온도입니다. 800도까지 올려야 액체로 녹일 수 있다. 그 액체로 녹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800도까지 현재 올라가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녀석이야. 자, 체크합니다.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한다? 액체 상태로 녹인 상태를 다른 말로 용융된 상태, 용융 상태라고도 부릅니다. 용융 상태. 용융 상태로 되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용융액이라고 해요. 용융액. 고체 소금을, 고체 염화나트륨을,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녹여서 용융액으로 만드는데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800도죠. 800도가 녹는 온도가 800도입니다. 엄청 높죠. 자, 녹는 온도가 왜 800도까지 높은지 우리 고1 때 한번 정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용융액, 용융상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걸고 있는 모습이야. 요 도자기의 이름은 도가니라요. 도가니 하면 우리 영화밖에 생각 안 나죠? 도가니 모르나? 도가니 든지? 도시니? 도가니? 그만할까?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도가니 안에 용융액을 집어넣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전기 통할까? 통합니다. 왜? 움직이잖아. 용융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땐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요거 가서 움직여요.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 여기가 그림 말이다. 그래서 용융액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용융액 장치인데 써있죠.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고 써요. 용융액, 그죠? 용융액이라고 써있죠. 용융액이라고 써있고요.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공급하는 녀석이고요. 플러스 극은 전자를 뺏어가는 놈이죠.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와서 달라붙는 건 누구야? NaCl 중에 CL이겠네, 그지? CL이 안 할게? CL이 가겠네, CL이. 좋겠다. CL이 와요. CL이 오면 어떤 상태로 와? CL 마이너스 형태로 올 거 아니야? CL 마이너스가 와서 플러스 극을 만나면 마이너스를 뺏기는 거야. 그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뺏어가니까. 그 뭐만 남아? CL 마이너스가 CL만 남게 되는 거야. 자꾸 생각나, 그 여자가. 아무튼 그래서 CL만 남게 돼요. 근데 CL이 이렇게 남으면 CL이 남으면 CL 원자도 자연계에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 결합해서 CL2 형태, 기체 상태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자, 봐. 800도 이상 올린 소금 용융액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꽂으면 플러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답니다. 그 기체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염소기체의 되게 유독성, 위험합니다. 아마 청록색 기체가 나올 거예요. 마시고 싶어? 청록색? 청록색이다. 이렇게 싶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염화나트륨 소금 되게 위험한 거야. 소금 엄청 위험한 거야. 소금 위험해요. 염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염소기체가 왜 발생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나 봅시다. 마이너스 극은 누가 찾아가죠? Na 플러스가 찾아가죠. 그죠? Na 플러스가 가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극은 뭘 공급한다? 전자를 공급할 거 아니야? 그럼 Na 플러스가 Na가 되겠네. 그죠? 나트륨, 원자가 되어서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고체니까. 고체 상태의 나트륨이 막 달라붙어서 이 마이너스 극의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달라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달라붙어서 전자를 공급받아서 달라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가 땅땅 달라붙어서 마이너스 극의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 방법으로 나트륨을 모으는 거야. 딱 이렇게 긁어내면 나트륨만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나트륨만 모아가지고 걔네만 모아서 안정적으로 보관한 게 우리가 실험에 사용하는 나트륨 금속입니다. 나트륨 금속 그렇게 모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금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석출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얘가 전자 2개를 뜯어갔으니까 전자 몇 개 공급해야 돼요? 2개의 전자 공급하고 있는 거 보이죠? 나트륨 원자 몇 개? 2개의 원자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염소기체 한 분자가 날아가려면 나트륨 원자 몇 개가 생성된다? 2개의 나트륨 원자가 생성되어서 달라붙겠네요. 그죠? 2개씩 함께 움직인다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에도 지금 뭐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전자가 들락날락 하고 있죠. 이온 결합 물질에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체크 내용은 이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실험의 결론이 뭐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어?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공유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고 이온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온결합이 형성되려면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줘야 되잖아. 전자 관여되어 있네요. 공유결합도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전자 관여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금속결합도 전자가 금속결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결국 모든 결합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은 다 누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고 지금 전자를 예찬하고 있는 거야. 전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 결정해. 전자야 후자야. 전자를 결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졸지 말라고. 그때가 아니야 지금. 할 말 없으면 졸지. 왜? 됐죠? 오케이. 그 얘기가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기 암기해라 나와 있지만 이제 이 원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원리를 알고 있다면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히 이게 나오지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엔 옥텟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옥텟 규칙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옥텟 규칙이 나와 있는데 1번 끝났어요. 자, 옥텟 규칙은 우리가 그동안 옥텟 규칙을 모르면 화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리 쌤이 옥텟 규칙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옥텟 규칙이란 1차 껍질은 2개, 2차 껍질은 8개씩 채워나가면 화학적으로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고요. 마치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 돼? 18족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 안정해진다는 규칙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 그래서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여기 써있는 1s2, 2s2 이것들은 곧 배우게 될 녀석이니까 이것들은 좀 지금은 패스합시다.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은 이런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각 종마다 나는 전자 하나를 버려야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는 2개 버려야 만족해. 나는 3개 버려야 만족해 라는 거고 나는 지금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하고 있어가 18쪽인 거고요. 17쪽은 전자 1개를 얻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들, 전자 2개를 얻으면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들, 전자가 지금 3개를 얻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온화 경향도 나타나죠. 그럼 자, 알았어. 옥텟 규칙 만족해봐. 마음껏 해. 전자 하나를 버리면 얘는 리튬 1+ 이온이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리튬 원자는 불안정하지만 리튬 이온은 안정적인 겁니다. 플로린은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플로린 1-는 전자 하나 얻으면 안정해지는 거야. 즉 이온은 안정적인 물질이다. 이미지로 뭘 그려라? 이온 음료 괜찮잖아 이거야. 이온 음료 먹어도 안 죽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게 이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트륨도 마찬가지 1쪽에 있으니까 전자 하나 버리고 전자 2개 버려야 하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여기 전자 3개를 버려야 하니까 3+. 전자 1개씩을 얻어야 안정화되니까 이온이 된다면 1-는 2- 되겠죠. 질소하고 이는 조금 다른데 그때 전자 3개를 공유하는 것으로 거의 많이 전자 3개를 얘는 공유 결합에 많이 참여해요. 공유 결합에 참여하니까 이온화되는 것보다는 공유 결합으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14족도 마찬가지로 공유 결합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전자를 실제로 뭐 주고받아서 이온 결합을 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어쨌거나 지금은 경향성, 전자 몇 개를 버리고 싶어 하는지, 전자 몇 개를 얻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경향성이 다 옥텟 규칙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띠게 된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 이온들을 음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양이온을 명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 리튬 이온, 베릴륨 이온,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이온자만 붙이면 되는데 음이온들은 좀 달라. 플로린이죠. 플로린 이온 이렇게 하지 않고요. 플로린 화이온. 염소 이온이라고 하지 않고 염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소로 끝나면 소를 불태워요. 맛있겠다. 그래서 소를 불태워서 화로 바꾼다는 뜻이야. 산소죠. 그래서 이름이 산화이온이라니까. 얘는 황이잖아. 한 글자죠. 화자를 붙여요. 그래서 황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화가 붙어있는 것들은 뭐다? 음이온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겠어요? 양이온이 오래 살겠죠. 왜? 음이온은 화가 많으니까. 화병으로 많이.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157쪽의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